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구글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 확장 나선다 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진짜 우리들이 말하는 메이저 기업들이 대놓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지금 가장 밀접한 코인이 어쨌든 플로우죠. 플로우가 그래서 15%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차트와 같이 보고 있는데 플로우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게 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또 빠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펌핑은 그냥 호재에 따르는 거래들이 끌어올리는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거의 10일 정도 계속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규제 다음 달까지는 미국 정부와 SEC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일로 많은 분들이 만남을 원하시는 그런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구독자 5만이 되면 광주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그 안에서 뭔가 좀 알아가는 것들도 있고 제가 2시간 정도 하려를 해서 들을 이야기는 왜 블록체인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가? 그리고 뭐 비트코인의 원리라든가 블록체인의 원리 그리고 역사적 배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산업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코인들도 분명히 그런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따르는 코인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그래도 알차게 좀 채워지지 않을까요? 장투는 한다는데 3년 뒤에 5년 뒤에 오를 걸 장투를 하게 되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어야 될 코인 그리고 3년 뒤에 4년 뒤에 지금 갖고 있는 걸 던지고 갈아타야 될 코인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되면 제가 그때 이벤트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제가 움직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제가 장소를 섭외를 해서 많은 분들 같이 이렇게 만나시면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은 이제 그만 보내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좀 편하게 뵙지 않을까요? 코인도 안 올랐는데 보면은 일단 기분도 안 나고 하는데 5만 명쯤 되려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만 있으면 그때쯤은 윤곽이 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또 만났다가 코인 떨어지면 또 짜증나잖아요, 서로서로.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빨리 5만 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같이 만나는 게 훨씬 시간적 효율이 낮지 않나 제가 내린 판단입니다.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한다는 게 저로서도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뭐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궁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마 코인 유튜버들 중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분이 계시나?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날 2시간 정도는 영상을 제가 또 따로 촬영을 해서 제 영상팀이 있으니까 영상 촬영을 따로 해서 또 제 채널에서 편집을 잘 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업로드를 할 거니까 여기 광주까지 오는 거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오셔도 충분한 소통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에 뛰어들는지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안 쓸 수가 없죠. 구글 입장에서도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원 인증이라든가 그리고 확장성에 관해서는 블록체인 이상 좋은 기술은 없으니까
구글이 조직 개편과 인사 채용을 통해 블록체인 부문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초인류 기업들이 NFT 때문에 개발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도 좀 블록체인을 빨리 활성화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젊은 분들에게 진짜 좀 건전하고 미래성 있는 그런 직업군을, 하나의 직업군을 형성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천재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라지는 주권들은 많아지고 또 젊은 분들이 또 미래지향적인 일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놈의 나라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회방을 놓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죠.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해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개발자들만 잘 선택을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 학과라든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의 인적 자원들이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건데, 올해 좀 대선에 나오는 두 후보들이 그나마 좀 개방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되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구글과 연관이 된 코인이 플로우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오스도 구글과 관계가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전체적인 틀은 아마 이오스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건 결제 부분에선 XRP 리플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오스가 신원 인증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코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도 이오스는 매해 블록체인 전체 1위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기술력이 좋은 코인입니다. 보안력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오스가 많이 눌려 있죠. 보안력과 신원 인증에 강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 모 기관에서도 이오스 기반의 시스템을, 국가 정부 기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오스를 채택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글은 플로우와 그리고 이오스, 가상자산은 구글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로 가상자산 분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글도 그에 발맞춰 같이 발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에도 구글은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구글도 블록체인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다. 딴 걸 다 떠나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미국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블록체인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10만 불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37,800불, 37,000불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7,000불만 꾸준히 유지를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얼마 전에 33,000불이 비트코인의 신저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33,000불을 구경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의 경쟁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문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스텔라 루멘이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 계획을 발표를 했네요. 제가 이번 하락에 스텔라 루멘을 좀 샀는데 어찌 알고 또 제가 산 걸 알았나 봅니다. 스텔라 루멘이 올해 말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할 계획을 발표를 했다. 연말 출시 예정이면 이거는 연말 돼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기사를 보여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만 하는 코인들이 왜 사라지겠는가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제가 그제 영상에선가 다중체인, 멀티체인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한 가지 일만 하는 코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코인들은 스마트폰 이전의 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그 전에 나왔던 그냥 전화만 됐던 폰들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결제 지원을 해줘버리는 그런 코인들이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면 스마트 컨트랙트만 하는 코인들이 설 곳이 없어요. 설 곳이. 이렇게 스텔라 루멘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구현을 해버리면 뭐 얼마나 편하고. 어쨌든 아시겠지만 스텔라 루멘은 머니그램과 협력 관계가 있죠. 머니그램은 리플과 원래 파트너십이었는데
소송 중에 머니그램이 스텔라르멘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었죠. XRP를 버리고. 그래서 리플의 플레어 네트워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건 어쨌든 거래가 먼저거든요. 거래가 용이하고 지불이 편해야 됩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현금만 받아요. 이러면 버스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받는데 동전만 받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마 버스 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동전 바꾸려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게 귀찮게 되면 버스를 잘 안 탄다는 거죠. 항상 호주머니 안에는 동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결제를 용이하게 해줘야 그 안에서 많은 생태계들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리플이 그냥 국제송금 업무만 해서 거기에 관한 특화된 코인이라면 제가 리플 방송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거래 그리고 결제를 먹는 애가 모든 시장을 먹게 돼 있어요. 모든 시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거래가 용이하고 지불이 빠르고 결제가 빠르고 수수료도 낮고, 그런데 그런 애가 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하려고 하고, 뭐 그러면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암호화폐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물어보든 결국 결제는 XRP가 가장 빠르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뭐 바이든도 알 것 같아요. 결국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애가 결제를 그리고 지불 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 코인이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를 섭렵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스텔라르멘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출시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리플의 기술력 가지고도 플레어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시키는 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스텔라르멘이 발표는 해놓고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수많은 중국계 회사를 아무 의심 없이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는데 왜 굳이 자국의 회사인 리플을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건지 생각을 한번 쭉 하시다 보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이라면 저는 리플이 엄청나게 큰 뭔가 이벤트가 있다,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분명히 스토리가 있는 코인이다. 미국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리플을 계속 주시하였고 또 검토하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거의 찾은 것 같고, 그리고 금융의 표준을 바꾸려 하고 있고, 그게 ISO 20022 그리고 탄소 중립, 탄소 제로와 리플, 이게 음모론일까요? 여러분들, 좌우간 거대한 사이클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코인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코인들을 진짜 쓸 수 있을까? 진짜 쓸까? 이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수많은 대중 매체에서 그리고 많은 채널들에서 각각의 코인들을 홍보를 하고 각각의 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려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든가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또 얻습니다. 그러나 14,000여 개, 16,000여 개가 나와 있는 코인이 다 쓰이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정말 작게는 10개 아니면 20개 정도가 저는 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보를 취합을 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읽고 전 세계 정세라든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느꼈을 때는 분명히 정답은 리플이라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결국 리플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대중의 지식이 높아지고 대중의 생각이 트이게 될 때 분명히 타 코인의 시총이 낮춰지면서 그 많은 시총이 결국 한 곳으로 쏠리게 돼 있죠. 새로운 소비자가 생겨서 리플을 구매하는 것보다 타 코인에 탔던 사람들의 시총이 결국 XRP로 몰려오게 될 겁니다. 끝부분에 이야기 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저의 뇌피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결국은 유튜버들도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 미래에
살아날 코인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